안녕하십니까. 시군구 보고과정 2차 시 종사자 보고에 대한 교육을 맡은 강수훈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교육할 내용은 인사관리를 통한 연결관리와 입사보고, 호봉 승급보고, 퇴사보고에 대한 종사자 보고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관리. 사회복지시설에 신규 직원이 입사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인사에 있는 인사카드 등록을 합니다. 인사카드 등록 시에 필수 입력 사항들 중에서 직위와 호봉, 채용 구분의 정확한 값을 입력해 주시고, 기준정보관리에 시설 시군구 직위 연결관리, 시설 시군구 자격증 연결관리 메뉴에서 시군구 보고용 직위와 자격증을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직위 연결관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직위 연결관리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희 시설에 등록되어져 있는 시설 직위와 그리고 시군구 보고용 직위라고 하는 화면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위 연결 관리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부분에는 시설 직위, 오른쪽 부분에는 시군구 직위라고 하는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시설 직위는 인사관리에 있는 기초코드 설정에서 등록해 놓은 시설 직위 값들이 보이시게 될 것이고요. 시군구 직위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고를 받는 직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군구 직위 칸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군구 직위 선택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시게 될 거고요. 이 팝업 창에서 우리가 시설 직위에 해당되는 시군구 직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때에 시설 직위와 같거나 없으면 비슷한 성격의 직위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시군구 직위를 찾으실 때에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보시면은 가나다 순이 아니라 임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 직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설 직위가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시설 직위를 시군구 직위에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 놓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시군구 직위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시군구 직위를 찾으셨으면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을 필히 눌러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연결 여부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 형식으로 보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연결 관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보고의 기준 정보 관리에 있는 시설 시군구 자격증 연결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기존에 등록되어져 있는 자격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시설에 등록되어져 있는 자격증, 오른쪽에는 시군구에 보고하는 자격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여러분들 인사관리에 있는 기초코드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자격 면허 코드라고 하는 대분류에다가 자격증을 등록을 해 주시게 될 텐데요. 그 등록된 자격증 시군구에다가 보고를 하실 때에 시군구 보고 부분에 보시면은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은 시군구 자격증 선택이라고 하는 팝업 창이 뜨시게 될 거고요. 이 팝업 창에서 자격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격증 창에서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드실 텐데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서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창에서 우리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자격증 종류를 오른쪽에 있는 시군구 자격증 선택이라고 하는 창에서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똑같은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연결 여부라고 하는 것이 아직 X 표시로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을 아직 안 누르셨기 때문이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연결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동그라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해 주시는데 직위 연결 관리 부분에서 보셨던 것은 시설 직위와 시공구 직위에 대해서 똑같거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직위를 1대1로 연결을 해 주셨다면은 자격증 연결 관리에서는 시공구에 보고하는 그러한 자격증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 시공구 자격증 연결 관리 부분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직위 보고를 할 때는 같거나 없으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직위를 선택하지만 자격증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고용 자격증에 없는 자격증을 연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사 담당자가 사원 관리 차원에서 인사카드에 등록을 해 놓고 자격증 연결 관리 화면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시군구 보고에 간호사 자격증으로 연결해 놓으면 그 직원은 시군구에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로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이 다른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종사자 보고할 때 자격증 명부에 나타나므로 보고용 자격증이 없는 자격증은 연결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입사 보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보고에 공문 작성, 종사자 보고에 있는 입퇴사 보고 조회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 입사 보고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입사 보고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종사자 입사 보고 상세라고 하는 새로운 화면이 뜨시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공문, 입퇴사자 명부, 자격증 명부, 시공구 의견이라고 하는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공문 탭을 보시면은 처음에 보고 시공구를 선택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보고 시공구는 여러분들이 공통관리에 있는 시설정보관리 시군구 보고 탭에서 설정을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목록 형태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때에 등록해 놓은 보고 시군구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정보 부분에 수신자까지 입력을 해 놓으셨다면 그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혹시라도 보고 시군구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신자를 등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을 하여 해당 수신자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담당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가 입력이 되셨으면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입사보고라고 제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입력해 주셨으면 이제 아래에 본문 내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의 내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형식에 맞춰서 내용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내용 입력이 끝나셨으면 첨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문 작성을 하시면서 시군구에 별도로 첨부 파일을 추가하셔야 될 경우에 여기에 있는 파일 첨부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 파일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입사 보고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4번을 스캔하여 여러분들이 이미지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파일 첨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발신명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기준정보관리 부분에서 했던 발신명이 등록해 놨던 명칭이 이 부분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실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서 번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문서 번호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문을 작성하시던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에 주황색 체크 표시가 있는 부분들은 필수 사항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문서 번호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주황색 체크 표시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문 작성을 완료하시고 결제 버튼을 누르실 때에는 문서 번호가 꼭 필요하므로 입력을 하실 때에 문서 번호를 미리 문서 대장에 맞추어서 입력해 놓으시는 것이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문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일 선택해 주시고요. 날짜, 공개 구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단계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 1차수해서 시군구직이 원장으로 되어 계신 분에 대해서, 시설장으로 되어 계신 분에 대해서 결제권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한자가 바로 결제권자다 라고 하실 때에는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 결제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결제권자가 우리는 3명 이상이다 라고 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추가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통합 결제 라인 설정에서 등록해 놓은 결제 라인을 이용해서 바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제 단계 부분에 선택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은 아래쪽에 시군구 보고 업무 구분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결제 라인들이 목록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시군구 보고라고 하는 결제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1차수에 해당하는 시설장님의 결제권자 아이디로 해서 들어가 있으실 건데요. 그 부분을 없애고 우리가 등록해 놓은 시군구 보고용 결제 라인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제 라인을 이러한 형식으로 등록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행 추가 그리고 행 삭제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공문 작성하실 때마다 한 번씩 결제권자들을 추가를 해 주시거나 삭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행 삭제 눌러 주시면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결제권자 분들이 사라지시게 될 거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행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우리 시스템에 등록되어져 있는 결제권자 분들에 대한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실 때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결제권자들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제권자 분이 3분까지 계시다 했을 때에, 자, 여기에서도 결제권자를 등록하실 때에 결제 순서에 맞춰서 행 추가로 여러분들이 결제권자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공문 작성하실 때마다 이렇게 행 추가와 행 삭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편하실지, 아니면은 통합 결제 라인 설정을 해서 시군구 보고할 때에 필요한 결제 라인을 미리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서 한 번에 결제권자들을 추가해 주실 것인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문 부분을 전부 다 입력해 주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창이 나오시면은 이제 입퇴사자 명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퇴사자 명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자,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조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카드 등록을 하실 때에 시설 입사일 등록을 하시겠죠. 그 시설 입사일에 맞춰서 우리 시설에 등록해 있는 직원에 대해서 입사 보고를 하시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해당하는 기간 안에 등록된 직원이 인사카드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이 명부에 보이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요 기간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3명의 인사관리 카드에 등록되어져 있는 직원들 명단이 보이시게 될 텐데요. 자, 이 중에서 저는 한번 한 명만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 보고를 하려고 하는 시설 종사자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시면은 대상 추가, 대상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이 대상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위에 있던 시설 종사자 명단에 보이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아래쪽에 보고 대상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단이 넘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입퇴사자 명부에서 보고 대상자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보고 대상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자격증 명부라고 하는 탭에서 자, 지금 보고 대상자를 추가를 했는데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안내 멘트가 나오시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장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졌고요. 이제 자격증 명부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은 보고 대상자로 선택한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격증을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격증 명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격증 명부에서 혹시라도 인사카드에 자격 면허를 등록을 했지만은 이 부분에 명단이 안 보이실 경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군구 보고에 기준정보 관리에 있는 시설 시군구 자격증 연결을 정확하게 해 주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시군구 의견이라고 하는 탭에 있는데요. 자, 이 탭은 여러분들이 공문을 작성을 하시고 나서 내부 시설 승인을 받고 시군구 제출을 하시겠죠. 자, 시군구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관할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접수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검토를 했을 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려 처리를 하실 거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시군구 승인을 해주겠죠. 그럴 때에 혹시라도 반려 처리가 되었을 때에 담당 공무원이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형태의 시군구 의견을 적어 주시는 칸이기 때문에 공문 작성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사보고 공문을 다 작성을 하셨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출력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 선택이라고 하는 창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문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군구 보고에서 다양한 공문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보고서의 첨부 파일들을 추가로 등록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쇄물 형태로 출력을 하시고자 할 때에 일단 먼저 공문 부분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시면은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생기게 될 텐데요. 그때 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공문 첫 페이지 부분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고서 종류에 따라서 첨부 파일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종사자 입퇴사 명부라든가 아니면은 종사자 자격증 명부, 지금 현재는 입사 보고 공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 종류가 두 가지만 나오지만은요, 경우에 따라서 퇴사 보고라든가 또는 예산 보고, 결산 보고, 그리고 퇴소 보고, 이러한 공문에 따라서 보고서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출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공문을 먼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생성 버튼 눌러 주시면은 안내 멘트가 하나 나오실 텐데요. 자, 생성 버튼은 공문 종류별로 한 번만 선택하시면 등록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생성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생성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 되신다고 해서 계속 누르시게 되면은 매번 누르실 때마다 새롭게 생성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제 공문을 생성 중입니다 라고 해서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생성된 공문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PDF 형식으로 파일이 생성이 되며 해당하는 공문 내역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발신 명의와 시설 직인을 최종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작성하신 입사 보고에 대한 공문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보셨고요. 이제 결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제 단계 부분에 지금 2명의 결제권자가 등록되어져 있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공문에 대해서 결제 처리를 해 주시는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한자인 여러분들이 결제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승인 요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제 버튼 눌러서 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결제권자분들이 결제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기한자분들이 작성하신 공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결제하기 전에 회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공문을 재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제를 요청하시게 되면은 입퇴사 보고 조회 부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공문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상태라고 하는 곳이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져 있으실 거고요. 이 승인 요청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제권자가 결제를 해 주기를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군구 보고에서 공문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군구 보고에 공문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보시면은 공문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공문 승인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조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그러한 목록이 조회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목록들 중에서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요청을 바라는 그러한 공문을 화면상에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입사 보고에 대한 공문을 보고 계시는데 이 공문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문과 입퇴사자 명부, 그 다음에 자격증 명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상한 부분을 발견을 하셨다면은
반려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려 처리하실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반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반려 사유를 적으시는 칸이 생성이 되실 거고요. 이 칸에다가 간단한 내역을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문을 검토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성이 잘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그에 따라서 결제 승인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죠. 자, 결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창이 뜨시게 될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결제 단계 부분에 중간 결제권자분들이 언제 결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공문을 작성한 기한자가 반려 사유 부분에 어떠한 내역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결제 단계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내부 승인을 받아 주셔야만 합니다. 자, 결제가 끝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문 부분에 공문 관리에 공문 승인 처리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결제하신 그러한 공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상태 구분이라고 하는 곳에 시설 승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떠 있다면은 이 공문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종적인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군구 보고에 공문 관리에 가셔서 공문 제출 부분에 시군구 제출 대기라고 하는 메뉴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신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상단에 보시면 상태가 시설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시군구 제출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 시군구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시군구 제출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성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보이시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시군구 승인으로 떨어지는 것은 교육용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설 코드와 아이디로 들어가신 상태에서는 상태 부분이 시군구 전송 또는 시군구 접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군구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내용 검토한 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군구 승인을 했을 때에만 상태 부분이 시군구 승인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문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작성을 하시고 내부 결제를 통하여 시군구에 제출을 하시면은 시군구에서 검토 후 시군구 승인 또는 시군구 반려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문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공문 작성을 하실 때에 실수 없이 정확한 내용 그리고 정확한 대상자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따라서 호봉제가 적용되어져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호봉 승급 보고를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관리에서 호봉 승급 발령을 하시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여 시군구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사급여의 인사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사카드 관리에 가서 한번 인사카드를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직원들 명단이 쭉 보이실 텐데요. 그 직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호봉이 승급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인사카드 관리에서 정보를 수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보 수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역들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저장된 부분을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시군구 보고에서 공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보고에 공문 작성에서 호봉 승급 보고 조회라고 하는 메뉴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승급 보고 조회라고 하는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 공문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신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새로운 팝업 창이 뜨시게 될 거고요. 이제 공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시군구에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될 시군구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을 간단하게 입력을 합니다. 제목을 간단하게 입력을 해 주셨으면은 아래쪽에 본문 내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서 본문 입력을 완료하셨으면은 이제 아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 명의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서 번호를 보시면은 필수 사항으로 주황색 표시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문 작성하시고 이제 결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문서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서 번호를 문서 관리 대장에 맞추어서 번호를 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서 번호를 간단하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결제 단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단계 부분도 통합 결제 라인 설정 부분에서 등록해 놓은 결제 라인을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군구 보고용 결제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은 기존 결제 단계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역으로 변경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다 작성 완료하셨으면은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저장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호봉 승급 명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 승급 명부 보시면은 자, 밑에 파란색 조회를 하실 수 있는 옵션 값들을 입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곳에 입사자라고 하는 것, 퇴사자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기간이 10월 달로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단을 여러분들이 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기간을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 수정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호봉 승급을 하시는 대상자를 왼쪽 부분에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 대상 추가라고 하는 버튼 클릭해서 아래쪽에다가 보고 대상자 목록에 뜨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변경 전, 변경 후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자, 변경 전에는 2호봉이었던 분이 이제 변경 후로 가서 정상적인 3호봉으로 승급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위 부분 변경 후와 변경 전 부분을 통해서 선택해서 맞춰 주시고요. 오른쪽에 승급일 날짜 그리고 승급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역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 승호인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별도의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근속 연수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호봉이 승급이 되셨을 경우에는 승급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추가가 되셨으면은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중간 결제권자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공문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제 버튼 눌러서 승인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죠. 사회복지시설에 퇴사자가 발생하시면은 시군구에 퇴사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에 따른 절차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보고의 공문 작성에서 우리가 입퇴사자 보고 조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입사 보고를 해 주셨죠. 자, 여기서도 퇴사 보고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퇴사 보고 부분은 오른쪽에 버튼들 중에서 퇴사 보고라고 하는 버튼을 찾아서 클릭을 해 주시면은 새로운 팝업 창이 뜨시게 될 겁니다. 자, 이 공문 작성 창에서 여러분들은 보고 시군구와 그리고 수신자 제목 부분들을 공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보고 시군구 관할 담당 시군구를 선택해 주시면은 등록되어 있는 수신자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간단하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퇴소보고라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아래쪽에 본문 내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작성 완료해 주셨으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아래쪽 부분을 보도록 하시죠. 발신 명의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문서 번호, 시행일, 공개 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결제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추가하실 때에는 등록되어 있는 결제 라인을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시면은 매번 행 삭제, 행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결제권자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미 등록되어져 있는 통합 결제 라인에 등록되어 있는 결제 라인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된 결제 단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공문 작성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이 탭에 대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셨으면은 이제 입퇴사자 명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퇴사자 명부 보시면은 자, 기간 부분에 입사일과 퇴사일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퇴사 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기간을 퇴사일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퇴사자 처리가 된 명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설 종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 종사자 부분에 보이는 명단은 여러분들이 인사카드에서 퇴사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명단이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인사카드에서 퇴사 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근무 상태를 퇴직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사항 부분에서 퇴사 일자와 퇴사 사유, 그리고 개인 사정이냐 뭐 어떠한 사유 부분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시설 종사자 부분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상자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추가를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에 있는 대상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시설 종사자 부분에 보이던 명단이 아래쪽 보고 대상자 명단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자, 이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장하시고 나서 위에 보시면은 자격증 명부하고 시군구 의견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사 보고 하실 때에 퇴사자 명부와 자격증 명부를 확인하셨지만은 퇴사 보고 하실 때는 자격증 명부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문과 입퇴사자 명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대상 추가를 다 하셨으면은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권자분들에게 승인 요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결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승인 처리를 부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퇴사 보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